네, 요즘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한 뉴욕 증시의 흐름과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의 질주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고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흘 연속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 매수가 그리고 특히나 전일은 더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이 짚어주신 그런 좀 강한 움직임의 긍정적인 또 삼성전자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니까 지수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충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가치주하고 그동안 주도했던 뭐 중소형단의 성장주하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바뀐다, 정책이 바뀐다. 그리고 큰 변화는 여러분들 9월 달 한번 기억해 보세요. 9월 동시만기일 날 네. 롤오버가 되면서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한 삼성전자 급락하고 그때부터 가만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나 이런 게 그때부터 시작을 급등을 했습니다. 맞네요. 예, 다음 주가 뭐죠? 다음 주요? 동시만기일인가요? 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삼성전자를 왜 사냐를 3월 달을 생각하는 에너지예요. 지금 뭐 1, 2주 생각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때를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10월 12일 날이 2,900대 삼성전자가 68,000원. 이때 SK하이닉스는 95,500원입니다. 근데 요번 파동이 이 2,900을 붕괴했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붕괴했습니까? SK하이닉스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가 저는 3월 달 판을 설계한 에너지가 벌써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1월 12일부터 2조를 샀습니다. 요게 합쳐져 갖고 한 20조에서 30조 되나 한번 카운팅을 해 보시죠. 예, 네. 한번 2조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 5, 6조까지 갔다가 도리어 마이너스 빼고 맞아요. 이랬습니다. 도로 다 팔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앞으로 시작점에서 내년 3월 달에 이게 돌아온 외국이 뭐 20조, 30조 카운팅이 되면 벌써 그때는 판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카운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SK하이닉스는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는 10월 12일부터 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저점 찍은 때고 그럼 삼성전자는 뭐가 차이냐면 요때 이제 MSCI 편입하냐 뭐하냐 이제 결정되는 그런 발표 디데이였습니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제가 편입되는 거 오히려 파시고 편출되는 것들 중에 많이 빠진 걸 사십시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판이 바뀝니다라고 예고해 드렸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이 8만 전자를 얼마 돌파하느냐 이게 결정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한 1,000에서 2천만 주 매수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8만 전자 가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할 겁니다. 또 계속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예, 거군요. 흔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75,000원이 저는 이럴 때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고가 저가를 4등분해서 중심 회복 속도, 그 다음에 이 25% 75,000원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요거는 시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를 12월물과 3월물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전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보려면 저점에서 21%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대망의 10만 전자 가려면 무려 50%가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50%. 예. 네.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나리오 미리 짭니다. 우리 선진국 지수 편입 시나리오가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시키나도 추정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왜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한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번 연말 연초에 정책을 바꾸나 그거를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벌써 추적이 되니까 그것도 추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 상대 속도 제일 먼저 많이 간 게 저는 앞으로 주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11%갈 때 SK하이닉스는 3배 갔고 DBI 우리가 가장 선도주로서 부상시켰던 DB하이텍이나 LG이노텍이 6배 갔거든요. 먼저 갔죠. 예, 먼저 간 게 지금 조종 중입니다. 그럴 때 밑에 단에서 순환이 나오나 이걸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헤지펀드에 공부하다 보면 상대 가치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기업의 수익성이나 에너지에 따라 먼저 간 종목을 팔고 밑에 간 거를 거기서 자체 내에서도 롱숏을 해서 나중에는 같이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키 맞추기라고 또 얘기를 예, 하잖아요. 키 맞추기. 지금 그게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옆에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칩셋 미디어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상에서 현실로 조금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는 덱스톱 하시고 칩셋 미디어 오십시오라고 종목을 딱 체크해 드리죠. 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즉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어느 때 필요할까요? 구글링 지도나 자율자동차나 스마트 시티나 이런 게 다양하게 필요할 거고 이걸 칩셋 미디어가 선명성이나 이런 거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5천 원, 7천 원 돌던 덱스터가 4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에너지 다음 타자가 이거 아닌가? 칩셋 미디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삼성전자 10%대 7배를 갔습니다. 조정 가치예요. 이제는 121선이 지지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나느냐? 딱 저는 이거 사놓고 내년 한 3월 달에 보겠습니다. 그냥 3월 달에. 그 사이에 트레이딩 하지 않고요. 네. 그럴 때 먼저 간 대장은 조정을 합니다. 보세요. 이 각도를 보세요. 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LG 이노텍이 32만 원과 27만 원에서 지그재그. 요것도 8만 원과 6만 8천 원에서 지그재그 할 동안 오히려 밑에 단에 120 밑에 넷패스, 원익 패스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가 들어오나 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타자가 이게 갈 때 시스템 반도체 하니까 삼성전자고 다른 축이 자동차하고 이 가치주들 낙폭과대한. 납폭화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과 이제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각도 거의 뭐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이 거래량 보세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거래 없이 털렸던 특히 11월 달에 일반들 많이 털렸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 없고 너무 급등하면 아치 없다 이 논리와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투자자들 사모펀드나 투자 이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일반들 털어낼 때 그 많이들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담고 있군요. 예, 그 투자자들 성향은 이렇게 사놓고 1년 내지 3년 동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방향을 주면요. 1년 동안 이게 팍팍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45도 각도로 그냥 쭉 가는 패턴을 갑니다. 이런 패턴들을 한번 몇 가지 샘플링을 해왔는데 대한유화, 금호석유화, 롯데케미칼, 일진다이아 이런 것들이 중국과 그리고 제가 현대제철과 현대로템 이 현대로템은 요새 뉴스 보시면 2천억 단 수주 캐나다 대만 뭐 수주를 트램 수주 무대에 예. 왔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는 벌써 이제 매출단과 실적단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심의 경기 관련된 시니컬 종목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그게 판이 바뀌는 게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롤오버 될 때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걸 편입시키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자산운용사나 펀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기는 ETF 갖고 아니에요. 펀드. 그러니까 ETF는 몇천억 단위라면 펀드나 이런 것들은 조 단위 움직임입니다. 규모가 다르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냐면 제가 2, 3만 원대 그 한정 기술을 탈원전 다음 정부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사놓고 같이 돌아 롱으로 한 3년 보자. 이게 1년 만에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섹터들이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현대로템은 3만 원과 2만 원을 보합으로 보자라고까지 얘기해요. 예. 그래야 다음 그림에서 트레이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앞으로 수주해 오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오미크론 뭐 불확실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우상향 성장성. 이게 같이 있는 거는 하나의 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각 그 뭐랄까 거버넌스도 들어가고 뭐 M&A도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네.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건설과 아난티. 아난티까지. 이거는 철도나 약간 또 북방하고도 연결돼 있을 거예요. 대북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또 터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일반들 많이 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등장해야 되는, 마치 지금 위치는 우리가 그 플랜 B 전략에 급등하는 거 따져마시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NC소프트나 그다음에 DB하이텍이나 LG 이노텍 이노텍을 말씀해 하시 주셨던. 같이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가장 많이 빠진 것이 또 호재다. 사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빠진 거 보면은 버티기 쉽지 않은데 오히려 엉덩이 무겁게 갖고 가야 되는 주식으로 플랜 B로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물줄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메타버스 NFT 관련주보다는 이런 가치주라든지 또 덜 오른 종목들에서 이제 흐름을 짚어주셨잖아요. 그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팔로더 매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나 이해 당사자들 세상은 오징어 게임 보면 설계자들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들만의 이해 당사자들끼리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 50억 클럽, 여기서는 50억은 그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그런 분들이나 대주주들의 걱정이 뭘까요? 뭔가요? 정권 교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뭐 네,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될지. 위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의 이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위메이드. 여러분들 위메이드 보시면 2만 원에서 템버거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럴 때 52주 최고가 최저가에서 13만 원을 딱 거놓고 이거 지지하나 붕괴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 속도인데 이게 13만 원도 붕괴한다면 이게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떠한 이런 큰 에너지를 준 기업들이 대주주가 꼭 이렇게 커지면 유무상 증자하거나 전환사채 발행해서 희석화시키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다른 지배를 해서 여기는 비덴트라든지 이쪽에 NFT나 코인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글로 이제 게임이 교환해서 NFT에 이거 하면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비덴트 인수해서 그 비덴트라는 게 이 사모펀드 조직에서는 참 대단한 에너지, 참 말 많고 탈 많은 데인데 그거를 위메이드가 살려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비덴트나 다날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습니다. 엑스트하십시오. 옆에도 가지 마시고. 근데 왜 이런 전략을 세우냐? 앞으로 여기는 기타 법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는 이미 엑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부터 기타 법인의 24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국인 사는 거 지우세요. 이거는 저는 파킹 시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외국에서 해놓고 실적으로 거기다 넘겨버리는 그런 매매가 기타 법인 팔고 사모펀드 팔고 우리가 팔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보시고요. 이거의 학습 스타디는 금년 연초에 셀트리온 그룹을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셀트리온이 이게 이제 2021년 12월과 1월 달이 그래프입니다. 이 딱 그래프 보면 이때 이제 이게 뭐 주도하고 굉장히 시장에서 소부장과 그다음에 바이오가 난리 쳤던 때입니다. 제가 그때 35만 원을 딱 써놓고 제가 사모펀드 이쪽 보면 이때 그 회장님이 너무 뭔가 이상하다. 이거 깨면 엑스터 해라. 뭔가 일단 팔아놓고 봐라. 이 업계 업력으로 느낌이 이거는 그냥 뭔가 주도 주고 막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게 이때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었고 근데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셀트리온이. 우리는 네. 그때를 가장 조심하게 봅니다. 오히려. 근데 그 이후에 실제 파동 한번 보시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 121선에서 어떤 건 살아날 거예요. 빠져다가 어떤 건 이렇게 붕괴하면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이게 3년에서 5년 걸려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금년도 급등한 종목들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그리고 주도주가 또 바뀌어버리면 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학습 스타디를 셀트리온에서 해도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미 연말 연초에 판단하지 못했으면 이거 언제쯤 돌아와서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지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번에 급등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권력 이동이나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서는 먼저 현금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금년도 주도했던 것들이 이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들 순서도 어마무시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최저가와 최고가의 반을 딱 거놓으세요. 그래서 이 중심값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그거 6개월 동안 이것만 확인해 보시죠. 매매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는 오히려 이미 CJENM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미 망가져서 52주 최저가 찍고 좀 올라오려는 쪽을 오히려 들여다보시는 것이 네. 이제 순서가 그래서 이거는 전 3개월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또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여기 2등부터 10등에 하나도 없었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3개월 단위로 어떻게 바뀌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뭐죠? 지분관계에 있는 코인 상장 이해 상충. 이게 뭐냐면 업비트에 투자한 카카오, 빗썸에 투자한 위메이드, 컴투스, SK 스퀘어, 코인 가까이에서 두나무 모멘텀을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다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크니까 영토 확장으로 지분 코인 관련된 근데 정부에서 코인과 지분 있는 이해 상충이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이게 벌써 이런 사람에 바뀌고 벌써 작용 반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해서 가장 큰 노이즈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대주도 모르겠어요. 벌써 준비가 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주도를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팔로우 더 매너라 그리고 네. 지금보다 3월을 생각해라. 우리 또 대선이 3월 9일 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서 우리 판이 바뀔 때는 많이 빠져서 실적단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제가 그래서 가상 속에 놀지 말고 현실 쪽에 매출단 일으키는 기업으로 낙폭 과다주로 이동하시는 게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가장 편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월에 체크 포인트로 일단은 가치주와 낙폭과대주에 대한 우리가 이제 움직여가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제 위메이드는 봤으니까 컴투스도 벌써 징후가 나와요. 네. 벌써 이제 하락 각도가 나오지 그래서 좀 않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줄까요? 저는 그거 안 봅니다. 그냥 불날 때는 먼저 튀는 게 정답이지. 그거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냥 놓칠 때 이미 그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 사신가 고가라도 끊을 분들은 오히려 테마 좋아하시는 분 저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아, 원격 진료. 이제 테마가 다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정책이 바뀌고 요번에 이제 오미크론 원격 진료 다는 오히려 이제 플랫폼 세상의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게 이제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으로 오히려 새롭게 움직이는 쪽에서 그동안 메타버스보다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전략도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12월 연말장에 대한 준비 일단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도 내년 3월까지의 좀 큰 그림에서의 또 큰 물줄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또 전략까지 상세하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